안녕하세요. LA 정규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400달러를 돌파할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과의 휴전을 벌써부터 얘기를 한 상황이고, 자, 이것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자, 일단 다우 보겠습니다. 0.70 많이 상승하고 있죠.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게 뛰고 있습니다. 자, S&P도 보니까요, 현재 0.77이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1.02%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폭발 중에 있죠. 나스닥이 보통 1%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뛰어오르면요, 이거 내일 아마 이 개별 주식들이 꽤 많이 오릅니다. 아마 여기는 테슬라가 큰 한 몫을 하게 될 거라고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멋진 걸 또 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를 혼란케 하고 아찔하게 하는 정말 이란을 폭격했다가 그리고 또 이란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오늘은 아예 그냥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시즈파이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소위 말해서 휴전에 들어간다는,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이 휴전 소식은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밀어 올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아주 뭐 기대감이 폭증하니까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요. 오일 보세요, 여러분. 66입니다. 여러분, 그저께까지 완전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에 7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10달러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게 62, 3 정도? 이제 이란 문제가 안정적으로 떨어지면요, 이건 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63, 2까지만 떨어져도 굉장히 안정될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 4.3까지 지금 있는데, 자,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그건 시그널만 나오더라도요, 이게 아마 떨어질 겁니다. 자, 그거는 지금 이제 어떤 변화가 한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안에서 거의 반반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빨리 금리를 한번 내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안 된다라는 쪽, 그리고 반반 딱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지금 뭐 그건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지금 크게 염려할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반가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요, 2020년도에 시나리오가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 still think we're in sort of a rolling 2020s scenario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디니 리서치의 프레지던트죠. 에드 야디니가 지금 우리가 뭔가 관세 어떤 문제도 있고, 이제 이란, 이라크 문제 이제 막 끝났지만 2020년도에 시나리오 속에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2020년도는요, 사실 앞에 표현도 롤링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그때는 코로나가 덮치고 나서 주가가 막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V자 반등을 하면서요, 그 이후에 연말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완전 급등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분석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 think we're in bull market. The bull market started in October of 2022라고 합니다. 자, 지금요,
오히려 지금 금리가 막 오르고 2022년도 가을 10월 달부터 불마켓이 이제 좀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때 피부로 덜 느껴지죠. 그래서 23년도부터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23년, 24년 오고 AI 인공지능 막 발전되면 발표되면서 막 AI가 이 폭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관련된 주식들이. 그러면서 25년 넘어왔는데 자,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시장이 눌려 있다가 이 올해가요. 2020년도랑 굉장히 비슷한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V자로 떨어졌다가 쭉 올랐는데 그때가 연말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시장도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게 뚝 떨어졌다가 이제 시장이 제법 회복했잖아요. 이거 연말 갈수록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일단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이거 굉장히 시장에 부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도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거죠. 이거 질질 끌면은 미국 시장 붕괴되고 본인의 내년에 중간선거 끝이라는 거죠. 그래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이 나요. 대통령의 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 종교 지도자까지 이란을 다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오늘 일부 때도 설명해 드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노노노 워워 한 거예요. 지금 아니야. 응,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일어났어요. 이란도 여러분, 이란 같은 경우는요, 종교 지도자가 자기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 섣불리 미국에 덤비잖아요. 미국이 내년 정치 신경 안 쓰고 미국이 작정해버리면요, 이란 정권교체가 일어나요. 이미 정권교체 요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해요. 왜냐?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 있죠, 하메이니를 그냥 폭삭 주저앉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지금 미국 트럼프가 말리고 있는 모습이 있죠. 전쟁 너무 확전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경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관세 마무리하고 전쟁까지 마무리 시켜버리면 연말에 어떤 시장이 올지는 상상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가 펼쳐지고 있고요. 어쩌면 지금 연말하고 내년을 보세요. 여러분, 연말 내년을 보면요,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그 길게 보면은 쭉 늘려보면은 여기서부터 더 상승이 있는, 굉장히 또 뭐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미국의 매크로 상황을 살펴보기보다는 제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아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보통 주말의 투자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보통 주말쯤에 이 전설적인 투자들의 명언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투자자로서 또 실제 삶에서 인문학적으로도 살펴보고 또 투자적 관점에서만 순수하게 또 살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이 관세 이슈, 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싸웠던 이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란, 이라크 뭐 이 전쟁 관련된 거, 이게 지금 최근에 뭐 갑자기 한꺼번에 다 일어났잖아요. 지난 한 몇 개월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압축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테슬라가 요동치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특히 여러분들 중에 댓글에 보게 되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싸울 때가 제일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도 다 지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자로서, 즉 주식 투자할 때에 사실 이건 주식 투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본인이 투자 이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진리와 같은 인생 교훈이죠. 그리고 투자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Success is not luck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문장만 보더라도 가슴 떨리죠. 성공이란 단순히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소위 우리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을 놓고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성공한 사람에게 야, 쟤는 재수가 좋아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래. 여러분들 주변에 뭐 사실 고등학교 같이 다닐 때 대학교도 자기는 서울대 갔는데 저 친구는 자기보다 못한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도 갈까 말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서울대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결국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 돼가지고 뭐 돈을 그냥 고정적으로 정부에서 받잖아요. 따박따박 월급은 받는데 생각보다 뭐 서울대 나왔는데 큰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갈까 말까 했던 친구가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뭐 했는데 돈을 정말 크게 벌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는 그런 자기보다 학력도 낮은 사람 밑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경우 허다하죠. 자, 여러분, 그게 그런 친구들을 보잖아요. 이런 자기는 공부를 뭐 나름대로 서울대 갔는데 공부는 잘하죠, 얘가. 공부는 잘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다른 친구가 잘 된 거 보면요. 막 크게 성공한 거 보면 쟤는 운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치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보다 나중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돌아보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돼 있는 친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괜히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쟤는 재수가 좋아서 그래. 쟤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시대를 잘 타고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는 다 사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버핏이. Success is not luck.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It is a game of patience라고 합니다. 성공은 일종의 인내심의 게임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더 참아내고 누가 더 인내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And hard working. 열심히 일하는 게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it is a game of patience 이건 투자에 바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그냥 늘 성격이 급해가지고 사팔사팔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안 오르지? 왜 저거만 오르지? 그러다가 퐁당 뛰었다가 또 나중에는 또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재산 다 탕진하는데 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결국 성격이 불같고 급한 사람들, 그냥 안절부절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인내, 아주 인내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사람의 주머니로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게임이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그게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원래. 여러분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사팔사팔하면서 요 정도 음봉양봉할 때 사고 팔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버핏은요. 차트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전설적인 투자들만큼 차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들은요, 좋은 기업을 고르면 결국 인내심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냥 사서 계속 기다려 갑니다. 버핏도 항상 저렴한 경우에만 산 게 아니에요. 항상 쌀 때만 산 게 아닙니다. 버핏이 애플을 산 거 보세요. 애플 살 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 늦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사는 거예요. 타이밍은 좀 늦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예요? It is a game of patience라고 하죠. 인내의 게임이다. 결국은 누가 버티고 누가 견디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공을 할 때 있어서 주식 투자의 성공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여러분 뭐 나중에 돈 번 사람이 저 사람 운이 좋아서 그래 이러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견디고 인내하고 막 정말 참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테슬라 뭐 한 20년도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이미 다 수익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벌써 아무리 떨어지더라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이 돈을 번 것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사실 그거는 모르거든요.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맨날 사팔사팔 하다가 뭐 대충 시장에 있다가 있든 말든 지그시 장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이 장기 투자로 나중에 크게 자산이 불어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게 투자해서 돈 번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거 옛날에 미국에서는요, 이 우리 401k라고 연금 펀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 보면요,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큰 돈이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내의 게임인데 다들 그냥 운이라고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인내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래 버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식 시장이나 주식에서 돈 버는 거를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뭐 불로소득이다. 이런 관점 자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저 벌리는 게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 정말 그거 이 머리를 싸매고 또 가슴앓이하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기업을 분석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드워킹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번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마음 졸이면서 가서 자산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히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운이야, 운빨이야, 저거 기다리는 걸 왜 못해 이럽니다. 기다려서 그냥, 뭐 한 게 뭐 있어 제가 그냥 기다렸지 이러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여기 아는 지인들이 옛날에 테슬라, 엔비디아만 할 때 테슬라도 사고 엔비디아도 조금 이렇게 좀 돈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산이 꽤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두고 이 정도 나눠서 했는데 그 홀라당 나중에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엔비디아가 그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게 1년만 기다렸으면 그래 폭발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홀라당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왜 100달러 초반 내려가고 할 때 똑같았거든요. 테슬라랑.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 이전에 20년도에 혹은 뭐 19년도 있을 때 그때만 샀었어도요. 코로나 왔을 때만 샀었어도 지금 다들 수익권에 있죠.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5년, 6년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린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산이 계속 증식되고 있다.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보택시 성공하고 나서 머스크가요, 자신의 팀들에게 아주 극찬에 극찬을 했죠. 자, 머스크의 자신감도 돋보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머스크가 Super congratulations to the Tesla AI software chip design teams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AI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디자인 팀에게 그냥 congratulation, 칭찬도 아니면 축하가 아니라 super congratu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축하한다라면서 이 박수를 보내는 거죠. 뭐 당연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성공적인 로보택시를 론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볼 때도 참 이게 어떤 비즈니스 하나를 성공시킨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버 같은 하나의 그 기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일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자, 근데 그걸 성공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It is a culmination of decade of hard work라고 합니다. 자, 지난 한 10년간의 어마어마한 그 수고와 땀의 결정체라는 거죠. The culmination of a decade of hard work.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 워런 버핏의 철학을 좀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매크로 부분에서 제가 또 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 투자에 대한 성공, 인생의 어떤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luck, 운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 hard work, patience, 인내와 정말 수고와 땀이 결정체가 모여야지 결국은 성공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의 투자처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내하고 마음을 졸이고 열심히 밖에 돈 벌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푼돈 같은 푼돈을 쪼개서 계속 테슬라 주식을 사모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수량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자산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 테슬라의 이 오늘날 로보택시의 성공은요, 정말 오랜 지난 한 10년간의 정말 수고와 땀의 결정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이런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Both the AI chip and software teams were built from scratch within Tesl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죠. AI 반도체 만드는 거 있죠. 칩 디자인하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팀이 were built from scrat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이 테슬라 안에서 말 그대로 태생되었다는 거야. 테슬라 안에서 이 만들어진 완전히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사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잖아요. 테슬라가 여러분 그냥 자동차 제조업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전기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해서 테슬라 전기차만 했다 그러면 그냥 포드나 뭐 GM이나 전형적인 자동차 회사로 끝났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안 줬던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회사로 진화했던 거죠. 그게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는 AI 기업이라고 선언했지만 남들은 비웃었죠. 상당수의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과 그것의 분석에 익숙한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니네가 뭔 AI 회사냐고 자동차 회사 하면서 굉장히 조롱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뭐 꽤 알려져 있고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들, 그 회사들, 기관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안에 JP 모건의 분석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친구들이 조롱했지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테슬라 안에서 AI 반도체, 소위 말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AI 반도체 칩을요, 자체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체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외주 맡겨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팀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을 때 다 긁어모아가지고 인공지능 팀을 꾸렸죠. 소프트웨어 팀을 꾸려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팀을 꾸려서 지금 자율주행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앞서가 있는 거죠. 이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거는 사실 23년 말하고 24년도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근데 이미 테슬라는 그 전부터 인공지능을 써가고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랜 수고와 땀의 쾌거예요. 정말 지난 10여 년에 땀의 결정체가 드디어 맺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테슬라 전체 팀들이 다 감격스럽겠죠. 로보택시가 론칭이 됐고, 이건요, 이제 결국 시간 문제예요. 이제 벌써 밖으로 론칭했으니까 점점 더 확장될 겁니다. 오늘 일부 때도 살폈지만 결국은 내년도가 되면요, 이 25개 도시에서 30개 도시에 로보택시가 진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게 제2곡선을 그릴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테슬라의 확장성은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전 세계에 다 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심에서 이 로보택시 경험들, 익스피리언스가 테슬라가 점점 더 어마어마한 결국은 회사로 또 발돋움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현재 잠시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요. 지금 356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350 벌써 돌파했죠. 계속 320, 330 머물러 있던 것이 356을 뚫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 지금 400달러 돌파가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400달러 돌파는요. 지금 오늘 밤에 360 정도 찍게 되면요. 10% 정도만 한 번 더 점프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10% 정도만 조금 더 올라버리면요. 400달러 찍어요. 그러니까 10% 하루 오르는 건 테슬라에겐 일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장중에 8% 오르고 애프터마켓에서 2%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거의 10% 이상 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다음번에도 한 번 더 또 한 10%에서 15%만 더 오르면요. 400달러 이상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달러 고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순간에 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 가는 거는 뭐 여러분들 중에 450은 언제 오나요?
뭐 이러는데 그런 것도요, 한순간에 뛰어오릅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낮게 있는 게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로보택시의 확장은요, 이제 이번에 론칭 됐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늦춰지는 것이, 미리 올 미래가, 벌써 와야 될 미래가 뭐 조금 느리게 오는 건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계속 기회를 주면서 쌀 때 더 사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실적이 떨어져서 안 좋다, 유럽에서 판매가 떨어져서 안 좋다,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요, 좋은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실제로 테슬라 주식을 살려고 하면 용기가 안 생기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실적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자동차 판매가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막 손이 클릭 버튼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여기서 10%만 더 오르면요, 거의 그냥 400달러 가까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순간이니까, 제가 오늘 썸네일에는 그런 희망을 담지 않았습니까? 400달러 돌파? 이거 어렵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그리고 뭐 공매도도 많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퀴즈가 나버려가지고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일 한번 10% 오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거든요. 아무튼,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번에 그 테슬람 중에 이 초대받아서 로보택시를 탄 사람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탄 사람의 그 숫자가요, 무려 20번이나 로보택시를 반복해서 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분은요, 본인이 지난 36시간 동안 그냥 계속 이 첫날, 그 이튿날까지 계속 있으면서요, 어스틴에 머물면서 무려 I've taken a total of 20 Tesla robotaxi rides라고 합니다. 무려 20번의 로보택시를 전체 토탈 계산을 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로보택시를 타보니까 마일리지로 여행한 것만 하더라도 92마일을 타봤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0번의 로보택시를 직접 앱에서 불러서 누르고 클릭하고 어디 장소 가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번 정도 해보면 여기 장단점이면 모든 게 다 파악될 거 아니에요. 뭐가 버벅거리는지 뭐가 문제인지 다 파악되겠죠. 그리고 92마일, 거의 한 100마일을 달려봤다고 합니다. 로보택시로. 그러면 웬만하면 주행에 대한 느낌, 분위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92마일 정도면 어때요? 이 정도 100마일 정도 이 로보택시가 달리면요, 웬만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어려운 길인데, 예를 들면 건널목이 있고, 그리고 좌회전할 때 이런 사거리에서 저쪽 신호, 이제 우리가 왼쪽 차선 신호를 받고 돌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통 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선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을 때 차가 정말 그걸 어떻게 기다렸다가 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건데, 거의 한 100마일 정도 달렸다 그러면 이 도심지 안에서는 거의 다 한번 웬만한 거 다 경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면 가운데 보면요, No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었다는 거죠. 거의 한 100마일 가까이 달리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개입됐냐 안 개입됐냐. 그러니까 이 정도 100마일 달리는데 20번 했으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20번이나 지금 갈아탔으니까 20군데를 간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터치 안 하고? 그럼 이 정도면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상용화해서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상용화 된 거지만 이제는요, 사람 옆에 안 붙이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 crucial safety입니다. 자, No critical safety.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세이프티 이슈가 없었다는 거죠. No critical safety issues.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니까, 사실 이게 버벅대거나 막 헤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위협, 안전의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번에 돌아다니는 영상들 보니까 기찻길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게 LA도요, 도심에 이 메트로가 지나가거든요. 기차 같은 게, 지하철 같은 게요. 그 위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차량들이.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테슬라도 기찻길 같은 데를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 텍사스 어스틴을 안 가봐서 그게 메트로가 지나가는지 어떤 기차가 지나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기찻길을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기찻길도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지나가고, 건널목 지나고 사거리 여러 이상한 길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안전 이슈 없이 잘 지나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All my rides were smooth and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20번이나 타본 사람이 내가 탔던 모든 20번의 그 주행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거죠. 스무드했고 comfortable 했다는 거죠. 편안했다는 거죠. 이게 그 중국에서 테슬라 FSD를 경험한 중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너무 차량이 자율주행인데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 이상으로 부드럽대요. 근데 중국 것들을 보면요. 뭐 그렇게 테슬라 들어오기 전에 최고라고 잡아하더니 중국 것들은 다들 그냥 갑자기 멈추거나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운전 할 때 보면 여러분들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운전해가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 저도 요즘은요. 제가 운전을 하기보다는 좀 와이프에게 뭐 같이 움직일 때는 운전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요즘 운전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은 뭐 갑자기 급증가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증거를 하게 되면 어때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소위 굉장히 이 다른 자율주행들을 보면은 로보택시가 뭐 갑자기 급증가하고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다 그러죠. 그리고 comfortable 했다는 거, 편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승차감에서 게임이 끝난 거죠. 다른 문제 없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번 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신뢰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팀에게 너무 고맙다 그러고, 이 로보택시가 처음으로 출시된 거, 이 커머셜로 페이드 서비스죠. 이거 너무나도 팀에게 축하한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려나 보세요. This is the start of a new era라고 합니다. 자, This is the start of a new era. 새 시대의 시작이다. 이것이야말로 새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교통의 혁명, 새로운 교통의 정말 이 대전환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로보택시 앱 is great이라고 합니다. 로보택시 앱이 너무 대단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저도 로보택시 앱을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가독성도 있고 굉장히 직관적이죠. 인투이티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앱들은요, 우리가 이 직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쓰기 쉬워야 되고, 편해야 되고. 결국 그거는 뭐냐면, 이 어떤 이모티콘을 잘 활용한다거나, 화면이 막 글자만 써 있고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앱이 아주 좋았습니다. 결국 앱이 좋다는 말은 이 우버나 이런 친구들하고 승부해서 이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my two bits of feedback입니다. 근데 내가 한 2개 정도 뭐 조그만 거 피드백을 좀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피드백 뭐 간단하게 보면 2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냐? 이런 피드백은 중요하죠. Allow us to adjust the pickup spot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차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들어와서 나를 픽업하는데 픽업 장소를 조절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은 차가 나를 픽업해 오는데 우리가 좀 장소를 뭐 걸어서 조금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좀 자세하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거를 만들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픽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게.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자, 그다음 enable dropping a pin where the geofenced area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dropping 핀을 줘가지고 핀 넘버 같은 걸 줘서 we can more precisely choose where we want to g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픽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능도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장소를 더 디테일하게 찍을 수 있게끔 그냥 대충 뭐 이 장소 이게 아니라 자 그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굉장히 고도의 또 사실 포인트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이제 앱을 만들면 되니까 뭐 테슬라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런 피드백은요 지금 보세요 기술적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이미 그냥 사람 앞에 안 타고도요 충분히 출시해도 될 정도로 이제는 되는 겁니다. 앞에 테슬라의 기술자가 타고 있는 건요 아마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디 지금 다른 도시 있죠. 뭐 캘리포니아도 도시에 이런 어느 정도 시간을 소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능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보면 3단계로 법이 바뀌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마 사람이 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법적인 기준을 이제 이런 거 채워가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이 정도면 아주 근사하게 잘 됐다. 그래서 주가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이는 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반응하는 건요, 사람들이 못 볼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테슬라가 이 우버도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as always it's been real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어스틴에 항상 말로만 했던 게 실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아주 굉장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정수였습니다.